조선의 중종시대부터 서울 장안 사람들 사이에는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12개 다리를 밟으면 1년 내내 재앙을 맞고 각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통행금지마저 해제돼 많은 부녀자들이 장옷을 쓰고 나와 다리를 밟았습니다. 부녀자들이 때를 지어 답교하니 도성에 많은 무례한까지 몰려들어 한데 어울렸습니다. 교방의 기생들은 노래를 합창하면서 왕래하고 호엽 청년들은 그 뒤를 따르느라 정신이 없는 자유로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남녀의 풍기가 문란해지자 한때 답교를 금지시켰는데 선조 때까지만 하더라도 답교 풍속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갓 장가든 18세의 동학 이한눌은 답교놀이에 어울렸다가 술에 취해 수표구 부근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 젊은 취객 이한눌은 조선 중기의 인물로서 외란과 호란을 모두 겪으며 이에 대한 많은 시를 남긴 것으로 유명한 문신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잠이 들고만 것이었는데 사람을 찾고 있던 하인들 한 무리가 그를 발견하고는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신랑을 찾았다며 소리치던 하인들은 이한누를 들쳐업고 신혼방에 그를 데려가 눕혔는데 당시 하인들은 이한누를 자기 집에 수일 전 장가온 새 서방으로 착각하였고 술에 취해 넘어진 줄로만 알고 업고 온 것이었습니다. 놀란 주인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어서 신방으로 모셔드리라고 분부해 하인들은 그를 신방으로 데려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착각으로 신혼향기가 사라지지 않은 새 금친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던 이한눌이 취중에 더듬어 보니 신부가 자리에 누워있기에 얼떨결에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깨어 눈을 뜬 동학 이한눌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누운 신부가 자기의 신부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신부도 마침 잠을 깨어 어제 저녁에 엄청난 실수를 알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기가 찬 이한눌이 물었습니다. 여기가 네 댁입니까? 신부도 너무 놀라 말을 못하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집이 역관 김진사의 집이며 자신은 이 집의 무난 동녀로 사흘 전에 혼사를 치른 신부라 소개했습니다. 이에 이한눌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이한눌이라 하며 진사시에 장원했으나 동료들의 모함이 있어 과거 보기를 포기한 몸입니다. 실제 이한눌은 18세에 진사시에 장원하였는데 동료들의 모함을 받자 관직에 나갈 생각을 버리고 오직 문학 공부에 열중했고 이 시기에 동년배인 권필과 선배인 윤근수, 이호민 등과 교우를 맺어 후일 시로서 명성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신부는 이어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혼인한 지 사흘이 되었네요. 어제 신랑이 달놀이를 나가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이 찾으러 갔다가 도련님을 모시고 들어온 모양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에 이한눌은 머리를 쥐어뜯었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쩌지요? 뭔가 좋은 수가 있습니까? 신부도 고민하다가 뭔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난날 귀인을 맞이하는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오늘 일을 알려주는 꿈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이없는 상황을 인연이라 표현하는 신부의 엉뚱한 해석에 이한눌은 난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는 자신으로 인해 정절을 잃게 되었고 부녀자의 도리로 본다면 신부는 삶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무남 동녀인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 그녀의 부모님을 모실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충격의 병을 얻어 제대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당장 뾰족한 수가 없지만 향후 계책은 그때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은 도련님의 소실이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합니다. 도련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이한눌이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간음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대 역시 음란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본들 죄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그대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에 잠긴 이한눌이 다시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어린 서생에 불과했고 가법 또한 엄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관직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소실을 두겠다고 하면 집안에서 허락할 리 만무했습니다.
이한룰의 고민을 들은 신부는 더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럼 도련님의 이모나 고모집 가운데 날 맡겨둘 만한 곳이 없을까요? 그 말에 이한룰이 손뼉을 쳤습니다. 마침 홀몸인 이모의 집을 생각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그 집으로 같이 가고 날 거기 둔 것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도련님이 급제한 후에 양가의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하지요. 급제 전에는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한룰은 신부와 함께 홀몸인 이모 집으로 가 신부를 맡겼습니다. 신부는 이불 한 채를 챙겨 이한룰을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딸이 없어진 역관집은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둘이 신랑 집으로 가기라도 했나 싶어 몰래 알아본 결과 어젯밤에 신랑을 잘못 데려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필시 그 사내와 달아난 것일 텐데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랑 쪽에는 신부가 급사를 했다고 말하고 가짜로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이한룰은 이후 약속대로 10년 동안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이한룰은 결국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고 홍문관 부수찬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제는 소실을 찾더라도 약속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이한룰은 29살 되던 해인 1599년 다시 과거 시험을 봐 문과에 급제했으며 이후 여러 언관직을 거쳐 예조와 이조의 정랑으로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떳떳하게 그간의 사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아 이모댁에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한룰이 이제는 부모님의 승낙도 얻었으니 친정에도 알립시다라고 하자 그녀는 싸두었던 이불깃을 꺼내놓고 하는 말이 이 이불깃은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중국 역관으로 갔을 때 얻어온 쌍용 문대단인데 대대로 봉해두었던 것을 무남 동녀인 나의 혼인 때 물려받아 집을 나올 때 후일에 신빙을 삼고자 가지고 온 것이니 이것을 증거 삼아 제가 여기에 있다는 기별을 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한룰이 신부의 말대로 비단을 내놓자 김진사 내외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연분이로다. 이제 우리 부부의 후사를 맡길 곳이 생겼구나라며 혼인을 허락했고 이후 3년 만에 그립던 딸을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관 집안은 다른 후손이 없었으므로 그 집안의 재산은 모두 이한룰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이한룰은 졸지에 갑부가 되었지만 늘 청렴하게 지내 인조 때 청백리로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한룰이 자신이 가지는 것에는 청렴하고 남에게 주는 것은 지나칠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청백리로 김상원, 이한룰, 김덕항, 김시양, 성하종 등 5인을 뽑아 각각 가자하였는데 하종은 무인이다. 사신은 논한다. 이한룰은 자기가 갖는 데에는 청렴하고 남에게 베푸는 데에는 지나쳤다. 소실이 된 역관의 딸 역시 어질고 슬기로워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잘 이끌었으니 그 소생들 역시 번성했다고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초 세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수표교와 이를 배경으로 한 답교놀이에 얽힌 이야기로 구전되고 있는데 조선 후기 편창된 작자미상의 야담집인 개서야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한룰은 실제 정사에 존재하는 인물이기에 이 이야기가 마치 실제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로 구전되는 여러 야담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